북한이 1월달 들어 5번째 미사일 발사를 어제 오전 8시 반에 했습니다. 내륙에서 2발을 쐈고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보이고 북한 내륙에서 선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의 새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중국의 동계올림픽 계획과 관계없이 미국을 향해서 전번에 대미 신뢰 조치 전면 재고를 하겠다면서 2017년으로 되돌아가겠다 한 거를 지금 일종의 그 정치 행보로 옮기고 있는 과정으로 이번에 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 종류는요, 토마호크와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북한 내부에서 6분을 비행해가 1500km 떨어진 표적지를 맹종했다고 북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륙에서 6분이나 비행을 했다니까 북한이 이 크루즈 미사일을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기처럼 이동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수십 메타 상공 아주 낮게 바다나 땅 위에 붙어서 날아가고 계곡이나 지형 지물 사이로 날아가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정확도가 조정되기 때문에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적어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탐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이 포착을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는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변했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목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변해서야 뭐 북한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유엔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의한 대화를 촉구한다. 이유는 거듭된 북한의 이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며칠 전에 이 북한의 안보 정책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강경한 선제 타격 같은 말만 했나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전폭적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선하면 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북한이 여태까지 협상하는 태도를 보면 선비핵화 후지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은 북핵미사일의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 체계에 따라 이걸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감치, 정찰, 자산, 전력을 고도화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 수준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사포, 장사포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킬체인을 가지고 이걸 막아낼 수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MD로도 못 막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10,0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뭘 쌓았을 때 어느 정도는 요격을 하겠지만 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과 남한같이 100km, 200km 떨어진 이런 데서 북한이 쌓았을 때 이걸 미사일 방어를 한다? 꿈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뭡니까? 근접해 있는 레바논이나 또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날라오면 무수한 산탄총을 쏘면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조그마한 구슬 베어링들이 결국 동물의 몸에 박혀서 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무수한 작은 폭탄들이 큰 폭탄들을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공격해서 그야말로 인해 전술로 요격하는 그런 아이언돔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국형 방어망을 이야기를 해야지
엿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요.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했는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이라고 했어요. 비핵화를 하고 나면이 아니라 나서면 남북 평화 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 뭉가리가 IMF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한라했던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워딩에는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고 나면 평화협정이나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평화협정은 북한하고는 저는 김정은 체제가 있는 한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요. 비핵화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 윤이 한미 동맹 강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정상적 이야기라고 봅니까?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 아니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쿼드에 직접 참여해서 군사적 동맹을 하나로 들어가야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가요. 무슨 놈의 쿼드에 산하의 기술이나 기후변화에 기어들어가요?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윤석열의 이 안보 동맹 정책에 굉장한 균열이 있고 뭉가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제가 이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니 쿼드에 정식으로 가입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윤석열 적당히 장난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그 뭐 존재 가치는 없지만 심상정이가 적법한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자고 영등포의 이주민 센터 가서 이 발언을 해요. 좌파들은 왜 이런 걸 멋있고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시험받는다라는 이 부처님 같은 소리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시험대에 올라왔다. 이주민 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주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노동 비자 입국자의 기술 숙련도, 전문성 여부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영주권을 주자. 자,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만 문대고 있으면 영주권 주자는 겁니다. 아동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 없다. 장기 거주 이주민, 불법 거주민도 아동에게 체류권을 보장하겠다. 미국처럼 이주 노동자의 아동이 영토 내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도 언론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전환위원회를 만들어 이민법 제정으로 체류 자격 기준도 새로 세우겠다.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자, 한국의 좌파는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패션 좌파의 굴레를 못 벗어난다. 자, 지금 이주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혁명 21이 현실적입니까? 심상정의가 현실적입니까?